한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아이언돔이 된다. 세계적인 전장 시뮬레이션 게임인 워선더에서 사기급 무기로 꼽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랑 K9 자주포인데요. 노르웨이군이 운영하고 있는 K9 비다르가 2023년 8월에 출시되면서 많은 유저들에 의해 사랑받고 있는 주된 이유는 어마무시한 기동력과 155mm 주포에서 발사되는 강력한 화력, 그리고 ISU 서스펜션을 기반으로 한 놀라운 정확도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워선더 유저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간 것이 바로 K9 자주포의 직사 공격과 대공 능력이었는데, 우수한 반동 제어 능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사 발사가 가능하여 120mm 주포를 지닌 전차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으로 한방에 적을 섬멸해버릴 수도 있고, 또한 5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고각 발사 능력으로 인해 심지어는 공중의 항공기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어 사기키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포의 직사 공격이야 한국에서도 종종 여러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 있었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155mm K9 자주포로 항공기를 요격하는 장면은 게임이기에 구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가지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한 2024년 K9 개발 계획에서 K9의 차기 자주포가 155mm 대공포로 사용될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게임 속에서의 사건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미래형 자주포 체계 발전 방향 컨퍼런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155mm 자주포를 대형 대공포로 활용해 북한의 170mm 곡사포탄과 240mm 방사포탄을 요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명 포병부대 공중위협 대응체계라는 사업의 발표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K9 자주포를 활용해 240mm 이하 무효도 방사포탄과 170mm 자주포 포탄,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실제 가능성이 증명이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안을 세웠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 다양한 대응무기 체계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 중에 있으나 한 번에 수천 발이 동시에 날아오는 무효도 로켓 기반의 장사정포 방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사정포는 대략 정점 고도 약 10km급으로 현재 대응체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나,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수천 발에 이르는 대응 표적을 모두 방어하기에는 수량이나 예산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기존 방어 체계를 기반하여 중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대공 무기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존 중국형 대공포가 아닌 대구경 155mm 화포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 화포는 최대 사거리가 40km까지 도달 가능한 체계로 최대 사거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정점 고도 10km 이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구경 화포를 공중에 발사하여 대공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예측한 최적의 요격 고도는 15km이며, 이는 K9 자주포가 요격탄을 발사하면 15km 요격 고도까지 도달하는데 약 25초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발사 속도가 분당 6발 이상, K9A2는 분당 9발 이상이며, 발사된 포탄을 동시에 탄착시킬 수 있도록 TOT 사격 능력을 가지므로 이 능력을 활용해 요격 지점에서 순간적인 화력 집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K9 자주포가 실질적으로 공중 항공기나 포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기술 개발이 있는데요. 바로 HVP라고 불리는 하이퍼 벨로시티 프로젝타일, 즉 초고속 투사체 포탄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제공한 자료 K9 자주포 연구개발 현황 단계별 사용에서 K9A3가 전력화되는 시점에 개발에 착수하게 될 차기 자주포에서는 화포와 대공 역할을 맡게 되며, 탄약을 램제트와 HVP 포탄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연구를 한국보다 먼저 시작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사일 방어의 진심인 또 다른 국가, 천조국 미국이었죠. 미국은 2016년 HVP 포탄을 개발하기 시작하더니 현재 일부 플랫폼에 실전 배치까지 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155mm 포를 통해 공중 드론에 대한 요격 시험을 마쳤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는 다목적 포병 프로그램 MDAC 사업을 추진하면서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항공기 및 미사일 격추를 위한 MDAC 프로토타입 구매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공표된 요구사항에 따르면 MDAC는 155mm의 공중 수송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 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높은 분당 발사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MDAC는 외부 타겟팅 지령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통합 전투지휘 시스템 및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에 통합되어서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적의 미사일의 궤도 및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발사체의 유형은 역시나 HVP 포탄이 될 것으로 현재 BAE 시스템즈에서 개발 중인 포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9월 시범 시험에서 미 육군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로 실험하여 HVP 발사체가 공중 드론을 정확히 명중시킨 바 있었죠. 발당 10억 원을 웃도는 미사일과 달리 HVP는 발당 최소 한화 약 8천만 원에서 비싸봐야 1억 2천만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미사일보다 훨씬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을 뿐더러 함선, 자주포, 곡사포 등 여러 플랫폼에서 운용이 가능해 화력에서도 미사일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분당 발사 속도도 플랫폼만 받쳐준다면 무려 15발에 이르기 때문에 미사일을 단번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HVP 이전에 레일건이라는 무기체계가 주목을 받았으나 한 번 사용을 위해 엄청난 발전량이 필요하고 레일의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 느린 연사가 필수적이라 결국 미국은 값싸고 품질 좋은 HVP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HVP 포탄은 무려 마 5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항공기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한데요. 기존 155mm 포병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특수 추진체와 고압 발사 체계를 활용하여 극도로 높은 초기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차기 K9 자주포의 HVP 포탄을 사용한 대공포 능력을 갖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55mm 자주포인 K9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로 K9의 기술을 한가득 집어넣은 K55 PIP 개발도 끝났는데 개조비가 9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1180문 모두 전부 개량할 예정입니다. 이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155mm 자주포 최대 운용 국가가 되었는데 견인포 포함 155mm만 해도 3,000문이고 이후 K9A2 역시 896문 추가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K9의 경우 세계 최대 판매 수량뿐만 아니라 그 성능으로도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형 무기 개발의 진심인 미국의 경우 항상 신형 포탄이 개발되면 한국 K9 자주포로 테스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XM1123이라는 사거리 연장 로켓 보조탄을 한국 K9 자주포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을 노르웨이군이 운용하는 K9 비달을 통해서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해 모두 완벽한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즉 K9 자주포는 미국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정밀도, 사격 속도, 내구성, 운용 안정성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 왔기 때문에 미 신형 포탄들의 실험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해준 대가로 북한이 받을 콩고물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은 동맹국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데요. 병력 이외에도 막대한 양의 탄약, 총기, 포탄들이 러시아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반대급부로 받아낼 첨단 무기도 다종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방문해 전투기를 둘러본 러시아 국영 항공기업 UAC의 생산시설 콤소몰스크 나아모레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이 공장에선 4.5세대 전투기 수호이 35S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의아한 점은 수호이 57의 경우 현재 공장에서 확정된 발주 물량의 3분의 1이 생산되었고 추가 수주 일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규모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11월 수호이 57의 첫 해외 수출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도입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최근 수호이 30SM, 수호이 35S의 면허 생산권을 따내 국내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될 전투기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익명 국가는 북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5세대 스텔스를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러시아를 통해 4세대 또는 4.5세대 기체 그리고 우러전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러시아산 드론들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공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러브 공조가 항공기 미사일로 커넥션이 맺어진다면 한미 공조는 그에 대항하는 방공망 커넥션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HVP 포탄과 약 3,000문의 155mm 방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구상 중인 155mm 방공포 계획이 착수가 된다면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수많은 자주포들이 모두 대공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약 10만 킬로제곱미터의 한반도가 거대한 하나의 아이언돔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포병은 신, 김정은 병신.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